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다가 미족한 부분은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직접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형제, 자매, 동생, 남매들이 있으면 같이 좀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봐도 좋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유튜브 강의의 1부하고 2부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게 이 얘기가 몇 개 있었죠? 두 가지. 또 두 가지 뭐였죠? VCC 이야기하고 70년 연구하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렇지. 초등학생 얘기하고 세 가지 있었죠. 그걸 누가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봐요. 한번 요약을 해봐. 그 세 개 중에 하나 한 얘기 요약. 니코 VCC 얘기 요약해봐요. 어떤 얘기였지? 다리 그 온몸에 손발이 없고 몸통만 있어가지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전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 모두 박수 하세요. 자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좀 나약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렇게 세상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잘 실천해 가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VCC 얘기하고 관련해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한 교육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을 얘기해요. 무슨 결심? 그 얘기고. 그 얘기고 나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살아야 돼. 그게 전부. 행복한 이유는 왜 행복할까? 모자라고 사지가 있으니까 행복. 두 눈이 있으니까 행복. 재림이가 돼서 행복. 그 다음에 학생, 초등학생 얘기. 초등학생 이야기 되고 초등학생 이야기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삭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초등학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생님이신 하시는 분이 어디서 초등학생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남을 굉장히 잘 뭔가 도와줄 거 없냐고 묻고 도와주실 게 없다고 하니까 물을 갖다 드릴까 이럴 정도로 이제 남을 굉장히 잘 생각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 아이는 어떻게든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평생 동안 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더니 자, 전부 박수예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역시사실을 계속 실천을 하고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엄마 보면 엄마 입장 생각해서 난 뭘 하겠다. 엄마의 생각해서 집안일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안일 다 도와드리고 구체적으로 해요. 첫째 뭐, 둘째 뭐. 엄마 입장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뭘 도와줄까? 난 청소부터 도와드리고 빨래도 배워서 힘든 거 도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엄마는 내 아들이 교육 받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 2개 했죠? 예. 그 다음에 이 얘기 3개 했는데 세 번째 얘기는 다 받아들였고 다 받아들였고 저는 이야기 3개도 안 듣고 2개로 들어서 하나 혼자 있을 때 맨날 행복하다 생각하라는 거랑 하버드 대학교 75년 연구하는 거 그런 얘기. 하버드 예, 하버드에서 70년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세상과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너무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삶을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고 지금 당장 이 강의가 끝난 직후서부터 제가 주변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먼저 제가 스스로 연락을 해보고 안부를 묻고 먼저 이렇게 약속을 잡는 그런 습관 그리고 그런 태도를 좀 더 길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큰 박수. 이제부터 이 사람은 부모님 만나면 부모 입장 생각하고 친구 만나면 친구 입장 생각하고 애인 만나면 애인 입장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버드 대학이 얘기를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잊어버린 사람 꽤 많아.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하세요. 저도 앞에 말했던 분이랑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하버드 대학이 이게 무슨 일이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설명한다고 치고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그 연구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해가지고 설명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 학생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연구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저희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인간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틀린 게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75년을 걸려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알면 하버드 대학 그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그게 인간이라면 뭐 때문에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과제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인간을 모른다. 자기가 자기 마누라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형제를 모를 뿐 아니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과라는 게 있고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법을 배우려면 그 모르는 인간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펼치면서 알아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인간이랑 이런 거다 하고 살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정말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불행해져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바깥으로 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부자들 보세요. 부자 간에 싸우죠. 부부 간에 싸우죠. 형제 간에 싸우죠. 돈 때문에. 전부 불행해요. 왜? 세상 사람 보고 모르겠어요. 뭐가 가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재벌들 집안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만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고 친구 생각하고 전우자하고 생각하고 악착스럽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서 장관돼요. 그 사람도 행복한 줄 알아요?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세상 사는 부분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오직 서울대 들어가니 목표예요. 죽자 사자 공부했어요. 불행했어요.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고달팠어요.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행복이 석 달도 못 가요. 서울대 들어간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도 그건 행복의 요건이 안 돼요. 고등고시를 해야 돼요. 대학교 2학년에 고등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죽자 사자 공부해요. 매우 불행해요. 고등고시 붙었어요. 붙는 동안에 반짝 며칠 행복했어요. 그 다음부터 또 불행하기 시작해요. 정부의 가장 좋은 과에 좋은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좋은 자리에 가요. 반짝 행복해요. 그 다음에 내 동기 중에 내가 먼저 과장이 되고 내 동기 중에 내가 먼저 국장이 되고 내가 동기 중에 내가 장관이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그 일에만 노력해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고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장관 되는 날 며칠 반짝 행복했어요. 장관 되고 보니까 모든 장관이 1년이면 끝나거든. 이걸 오래 버티려고 죽을 고생을 다 해요. 불행해요. 그리고 45세 장관 그만뒀어요. 친구도 없어요. 가족들인데 다 미움받아요. 불행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배우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노력하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돈 챙기고 하루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일평생 동안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며칠 뒤에 여러분들은 이희범 장관이 이제 강의들을 겁니다. 이희범 장관.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조직위원장한테 이희범은 서울공대 전자공학과 나와서 행정고시를 1등으로 했어요. 그리고 상공부에 갔어요. 그래서 상공부에 야단났어요. 왜냐하면 행정고시 1등 한 사람이 상공부에 오지 않거든요. 행정고시 1등 하면 전부 다 경제개혁원이거든요. 그런데 이희범이 하루 내내 찾아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국장이 됐습니다. 아니 국장이 돼서 잘된 거지 왜 큰일 난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요 공무원이 된 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친구들보다도 먼저 출세하지 않겠다. 다른 친구들이 다 과장되고 이희범이 과장 안 되면 안 된다고 아우성이 났을 때 과장되고
친구들이 다 국장 되고 이범이 국장 안 되면 안 된다고 아우성이 났을 때 국장 되고 이렇게 내가 살려고 하는데 친구 동기보다도 제일 먼저 국장 되고 그때 전자공 국장이 종국장 됐습니다. 그래서 어깨 두드리고 했어요. 그런 태도로 공무원을 하면 온 천하로부터 박수 받으면 장관이 된다. 아주 잘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국장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자리로 자원에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브라셀 대사관에 있는 상무관이야. 그리고 브라셀 대사 상무관을 봤어요. 차관이 될 차례가 됐는데 양보하고 처음 물러서니까 떠밀려서 모든 사람 박수족에 차관이 됐어요. 그럼 장관이 눈을 봤는데 상무는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립대학 총장하고 그다음 생선정보부 이사장 장관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관 안 되면 안 된다고 온갖 사방서 아우성을 질러서 장관 됐어요. 그리고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 이범이 우리 일갑니다. 그게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는 법을 아는데 열심히 일하되 친구 밀치고 올라가진 않겠다. 그러한 생활 태도 때문에 온 천지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동료인데 시기질도 안 받고 부하들부터 존경받고 상사로부터 사랑받고 나는요 대통령 될지 모른다고. 왜요? 대통령 감이 없어요. 전부 다 뭐 군두대기 때묻은 사람들 뿐이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능력 가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귀한 게 대통령 감이라고. 근데 이 몸 다 해봤어요. 공무원도 하고 기업에 가서 일도 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고 능력은 충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 찾으면 대통령 하라고 그러지 누가 하라고. 본인은 그런 가능성이 절대로 운동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에 이어가서 강의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한 2, 3년 전에 내 손자가 친구를 데려왔어. 그래서 그 친구가 뭘 하는 거니까 서울대학 로스쿨에 들어갔다. 그래서 걔 보고 물었습니다. 너 서울대학 로스쿨 들어갔는데 인생의 꿈이 뭐야? 얘 저 변호사 돼가지고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대통령 돼야. 예? 대통령이요? 그래! 네가 지금부터 대통령 될 결심을 해서 40년간 대통령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한국 최고의 대통령 공부를 한 사람이 될 거예요. 깨끗하게 해라. 한 점 때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라. 그럼 한 점 때묻지 않고 깨끗한 지도자는 니밖에 없을 거다. 그럼 세상에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냐? 대통령 되는 것보다 쉬운 일 없다. 왜냐하면 전부 떼묻은 놈들 뿐이고 전부 다 곤모술수 쓰고 있는데 오직 그리고 또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미래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비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걸려있는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를 얘기로 끌고 가겠다고 비전 제시한 대통령 봤습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연구를 하고 사회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도우고 깨끗하게 살면 대통령 되는 건 문제 없다. 그 뒤에 내가 내 손자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 녀석 뭘 하려고 그래? 그 녀석이 진짜로 대통령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40년 뒤에 4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준비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법이라는 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두 가지. 사람을 대하면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생각.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그러고 이유를 찾아요. 이 두 가지 습관만 제대로 몸에 갖추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치우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이제 얘기 듣고 그럴듯하다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도 하는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진짜로 습관이 돼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을 대하면 하나 있다 생각해요. 그게 뭐 어려워요? 사람 대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만약 사람을 대하거나 남의 입장만 생각해 보지 않고 상대방을 도와줘라.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라. 그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남의 입장 생각해 보라고 그건 알겠는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도와줘라. 도와준다는 게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손해가 되건 돈이 손해보고. 그 사람들은 손해보느냐 안 하나 그죠? 에이 그거 안 하겠다.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의 자식이지만은 부모가 되면은요, 아이들인데 그걸 가르치기를 주저합니다. 야,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남의 입장 생각하고 도와줘라. 그럼 병신되고 손해보고 실패할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들인데 그런 소리를 할까 말까 주저한다고. 그런데 아담 그란트라고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의 현대 경제학 교수, 30몇 살인데 풀 프로페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젊은 교수인데요. 그 친구가 이 문제를 연구했어요.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게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게 돼 그걸 연구합니다. 남을 도우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성공하게 되느냐, 실패하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남을 도우면 살아라. 그게 착한 일이다. 그러죠. 막상 내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한다. 내 자식 보고도 자신있게 그 소리 못해요. 왜냐면 그랬다가 남인데 이용만 하고 병신 될까 봐. 그런데 아담 그란트 교수가 연구한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세 개로 나눠요. 기부하는 사람, 남을 도우는 사람. 그 다음에 테이크하는 사람, 남인데부터 이익을 흡수하는 사람. 매처,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손해도 득도 안 보고 항상 딜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여러 직장에 가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가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기부를 양보하고 남을 도우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도 기부를 남을 도와주는 사람, 가장 실패하는 사람도 그거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기부를 하라는 말이냐 안 하라는 말이냐? 그란트 교수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인간을 보고 되지 못하는 건 아예 안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는 거는 괜찮은 사람만 사귀어서 안심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또나 개나 안 가리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병신이에요. 지 할 일이 있는데도 친구 도와달라고 그러고 지금 도와주고. 그럼 못된 놈은 이용한다고 그래요. 저 병신 같은 놈 밤낮 일 시키고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상대를 일단 생각하라. 이런 것은 사람을 사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룰인데, 근데 사실은 손해봐가면서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하는 것은 그럼 인간이 돼 먹느냐 안 돼 먹느냐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마라. 이것이 역지사지.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습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앉아있으면 습관적으로 저 친구 입장을 생각해. 내가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냐. 내가 친구를 도움을 받는 건 없는가. 그 다음에 부모님 배우면 내 입장을 생각해서 아버지 용돈 왜 나를 살았는가, 아버지 왜 잔소리 저렇게 하는가가 아니고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가 생기면은 항상 내 입장을 주장해서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항상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자네도 그 연구를 좀 하라. 지금 납득 안 된다. 사람하고 친하는 게 인간 행복에 만든다. 그게 말이 안 된다 같다.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두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해져야 돼. 그 다음에 행복하다 마찬가지. 항상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그러나. 근데 그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바보처럼 사는 최대. 모든 인간이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똑똑한 것처럼. 무슨 셰익스피어도 읽고 에머슨도 읽고 무슨 공자 맹자도 읽고 내가 똑똑한 줄 알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게 뭐냐? 대개 다 바보입니다. 어떤 바보냐 그러면요, 행복하다 그럴 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심리학자는 사람이 밥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중요한 연구 과정이 이겁니다. 돈이 왕창 생기면 사람은 행복해질까? 일반적인 상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내 물어보고 이 사람이 내 물어보더라도 지금 돈이 한 10억 주면 뭐 갖다 주면 무지하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부스도 그래요.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복권 당첨돼가 한 10억 정도 생겨봐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게 그럽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심리 연구해보는 결과, 이건 한 사람이 심리학자가 아니고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 테마를 연구했어요. 답은 아니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복권 당첨된 사람을 다 가서 조사를 해봐서 심리학자들. 미국에서는 복권 당첨하면 1억 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1,000억 원이죠. 1,000억 원. 그 1,000억 원 정도 생긴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봐서 여러분 1,000억 원 생겼다면 어떻겠어요? 신나죠? 아버지 집 사드리고, 그 다음에 형님 자동차 사드리고, 친구들 전부 다 1등 비행기 태워가지고 일본 일주일 오다 오고, 와 기가 막히네. 정말 행복해요.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닙니다. 복권 당첨되기 전에 행복 수준이 여기 있다면 복권 당첨된 직후로 올라가요. 그런데 1년 뒤에 가보면 옛날 상태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마음. 또 반대로 교통사고 나서 두 대를 잘라졌어. 불행할 값지. 엄청나게 불행할 값지.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교통사고 나기 전에 행복수준이 근데 두 대를 잘리면 행복수준이 확 내려가요. 그런데 1, 2주에 가보면 옛 상태로 돌아갔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이 돈이면은 다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군대에 가서 교육하면서 젊은 군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돈이 10억이 눈앞에 지나가면 감옥에 갈 값이라도 주머니 넣고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군대에 있는 그 개들이에요. 놀랍게도 상당수가 한놈 붙들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한 3년 감옥 갔다 와가지고 평생 잘 먹고 살면 그게 안 나왔습니까? 이게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 지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군인은 나는 범죄 예비자입니다 라고 답한 겁니다. 범죄 예비자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나라 국격은 형편없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무는 비용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수조 원 들여서 연구한 연구 기밀을 시국만 좀 중국에서 넘겨줘요. 왜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답은 아닙니다. 돈하고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가 깊습니다. 복권의 경우가 그랬고, 그 다음에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노벨상단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연수입이 2배 되고 3배 되고 10배 되고 100배 되면 사람들은 점점 행복해지는가. 여러분 졸업하면 취직하겠지만은 취직한 다음에 친구들하고 월급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10년 뒤가 되면 내가 월급 얼마 되니까 계산해보고 해서 연수입이 얼마인지 해서 관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노벨상 탄 경제학자의 아주 가난한 사람은 수입이 늘면 늘수록 행복해진다. 그건 맞대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던 사람이 2끼 먹게 되면 2배 행복해지고 3끼 먹게 되면 3배 행복. 맞대요. 잘자리 없어 노숙한 사람이 집 생기고 행복해. 에어컨 놓으면 더 행복해지고. 맞대요. 그러나 일정한 수준에 달한다. 일정한 수준에 달한다. 미만하면 그 다음에는 수입이 올라가는 것하고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한 달에 5억 받는 사람하고 행복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어지죠. 그게 과학적인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 해서 돈의 가치에 너무 큰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밥 굶으면서 행복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밥을 먹는 한은 행복하냐 안 하냐 하는 건 외부 조건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는 거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돈 해서 돈을 위해서 살 거냐? 물론 가족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항상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행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 살아야 돼. 내가 하는 인성교육을 HPM이라고 합니다. H라는 것은 habit라는 게 습관이라고 합니다. habituation. 이거 습관화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practice. 실천한단 말이에요. 모델. 그래서 내가 하는 인성교육을 habituation and practice 모델을 해서 HPM입니다.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HBM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훌륭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한다 하는 건 어렵지만은 습관을 기른다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위해서 필요한 습관을 기르는 거. 그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럼 습관에 대해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what하고 how입니다. 그럼 어떤 습관이 훌륭한 습관이지? 어떻게 하면 습관이 길러지지? 그래서 이 what에 대한 답이 1, 3, 11이고 how에 대한 답이 1, 1, 6입니다. 내 책에는 1, 3, 10이라고 써 있어요. 1, 3, 10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는 법은 1, 3, 10하고 1, 2, 6하고를 공부한다. 그래서 1, 3, 11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1, 3, 11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1, 3, 11. 일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1, 3, 11인데요. 1이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 3, 11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확고하게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10분의 1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중학생 되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고등학교 되니까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대학 됐으면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확고하게 목표를 정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에서 학생들이 조사를 했어요. 인생의 목표를 확고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종이에 계획을 써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정해 있지 않는 사람 하버드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다 취직해서 좋은 회사 가고 잘 살아갈 사람들 근데 이게 전체의 3%에 불과하고 인생의 목표를 확고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봤다는 사람이 13%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84%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지 인생의 목표를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기 속하는, 여기 속하는, 여기 속하는. 이렇게 조사를 해놨다가 한 20년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하는 걸 조사하는 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연수입이 얼마나 하는 걸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연수입이 1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연수입이 2였어요. 다시 말해 2배. 인생의 목표를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목표 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월급이 2배 차가 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월급은 이 전체의 10배. 저 전체의 10배. 그리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하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것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을 3분간 줄 테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그걸 딱 쓰고 없으면 지금 생각해서 한번 써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써봐요. 나는 지금 87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표에 의하면 내 기대 수명이 앞으로 4년입니다. 내 나이가 앞으로 4년 뒤에 절반을 기대 수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은 10년 더 살 거고 또 재수 좋으면은 2년 더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노인도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를 도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교육의 기반을 확실히 닦겠다가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것을 13년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내 강의 듣는 사람이 직접 간접으로. 그렇게 해서 내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나라, 품격 높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내 결심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없이 열심히 살겠다. 그런 것은 여기에 속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걸 다 채우면 이리 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은 쫙 하고 가서 모든 노력과 모든 시간이 그 목표에 집중이 됩니다.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데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리사가 돼서 한국 음식을 세계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모든 행동이 요리책 열심히 볼 거고 요리 연구 열심히 할 거고 음식점에 가더라도 요리 연구도 할 거고 그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웅모회장 아까 우리 그 대종의 웅모회장 만났는지 모르지만 웅모회장에 여러 개의 목표가 있는데 한 개의 목표는 북글씨를 멋들게 쓰겠다. 자기 표현을 안 하지만은 대한민국 최고의 글씨를 쓰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목표 중에 하나. 이 목표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그냥 내가 취미로 붓글씨 쓰겠다는 하고 대한민국 최고 해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붓글씨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이게 붓글씨입니다. 그럼 요걸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해보겠다. 그러면은 한 10만 번 해보면 할 수 있을까? 목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1년 내내 이거 한 100만 번 하고 1년 내내 이거 한 100만 번 이거 하면 한 4년 되면 대한민국 최고 될 수 있죠.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걸 안 해서 그렇죠. 바로 이거잖아요. 한일자를 인류에서 생긴 이 일을 내가 최고로 달성보겠다. 10년간 해봐요. 그럼 된다고요. 세계 최고가. 그래,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갖다는 인정도 안 하고 그 능력을 배워봤다는 결심도 안 하기 때문에 다 썩히는 거죠. 한국의 여자 골프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그게 박세리가? 박세리가 나오기 전에는 한국이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박세리가 나오니까 결심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나도 박세리처럼 해보겠다. 박세리 어떻게 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다더라. 10년간. 나도 하루에 8시간씩 10년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박세리, 세 번째 박세리, 네 번째 박세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자각하지 않고 다 썩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남, 나, 일.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남이라는 것은 남과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 나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일이라는 것은 일을 현명하게 하는 것. 그럼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남하고 사이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원칙 3개를 찾아내고 나 스스로를 경영하기 위해서 원칙 3개 찾아내고 일을 현명하기 위해서 원칙 3개를 찾아내고 그러면 9개가 근데 부모에게 효도 한 달 하나 넣으면 이렇게 해서 1, 3, 10을 사람마다 자기의 1, 3, 10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생을 사는 데서 굉장히 작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 설계도를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 인생 여행표를 갖고 여행을 하는 사람. 그게 없으면 여행을 가되 목적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여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을 때 설계도 전혀 없이 되는 대로 벽돌 쌓고 판자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역지사지 내가 이미 2개를 가르쳐줬습니다. 역지사지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다. 10개 중에 2개는 이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지사지라는 교훈을 실제로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역지사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116이라는 거예요. 이 116이라는 것은 교훈이 많지만은 한 번에 한 가지 교훈을 택해 가지고 끝장내고 다음 교훈을 택합니다. 그런데 인생교육하는데 가장 잘못하는 것은 10가지, 20가지 라인하고 이거 다 해라 그래요. 그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를 몸에 붙이자고 열심히 한 건데 한 해 딱 되게가지고 1년이 걸려 들어오니까 완전히 습관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6단계가 필요한데요. 6단계. 아까 니쿠 부이치치 얘기 예를 들겠습니다. 니쿠 부이치치 이야기 읽기. 이게 첫째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이야기 외우기. 내가 시켜봤죠. 이야기 외우는 거지. 셋째 단계는 결심하고. 그 이야기 있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게 첫째, 둘째, 세개 단계인데, 요게 뭐냐면은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단계예요. 모티베이션. 아하,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모티베이션. 그러나 이런 얘기하고 강의 끝내버려 다 잊어버려요.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 다시 말하면 헤비추에이트. 이 습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사람이란 훌륭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인성교육이라는 습관 기르는 교육이고 여러분들이 내 인제 와서 강의 듣고 만약 소득이 있으려면 내 듣고만 치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습관을 만들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80이 넘어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내가 느껴요. 왜냐? 몇 가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으니까. 그 내가 만든 습관 중에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게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행복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아이고 어깨, 아이고 허리가 내가 노인이니까 지붕을 타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행복하다. 행복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 잘 자서 행복하고 일어나도 허리가 안 아파서 행복하고 문 여니까 문 앞에 창이 보여서 행복하고 마당에 나가보니까 하늘이 보여서 행복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권하고 싶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 여러분 버스 타고 시골 갈 거예요. 그럼 시골 갈 때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행복하다. 그 이유를 생각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내가 재력이가서 행복하다. 내가 우리 조상의 유적을 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 옆에 있는 좋은 친구를 하나 더 행복하다. 내가 사람 되는 법을 배워서 행복하다. 하늘이 파라서 행복하다. 바다가 넓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난 두 가지 구원하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노래 부르는 겁니다. 자꾸 되풀이 한다는 게 지루하고 힘이 없으니까 노래 부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전부 다 행복으로 바꿔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구리 아가리 너구리 대가리 우리 종아리 행복 행복해 행복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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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행복해 행복 행복해 어때? 자, 다 같이 불러봐요. 감동 띄워줘. 큰 소리로 행복 행복해 행복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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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행복해 한 번 더 행복 행복해 행복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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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행복해 인생은 뭐 때문에 살아요? 행복하면서. 돈은 뭐 때문에 벌어요? 행복해지려고 버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왜 올라가려고 그래요? 행복해지려고. 그런데 행복은 그렇게 멀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어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노래 하나 더 해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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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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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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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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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진짜로 행복을 느끼면서 하기로 박수 치면서 시작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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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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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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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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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지금부터 행복한 이유를 하나씩 말해가 빨리 가면 되지. 여기서부터 저리 가서 이리 가 저리 가 이리 와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자 행복한 이유를 한 개씩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름다워서 행복하다, 꽃이 이뻐서 행복하다, 내 두 눈이 보여서 행복하다,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하다 등등 하여간 뭐든 좋으니까 하나씩 말해요. 자 시작. 재령이 씨도 태어나세요. 어이 큰 소리로 어이 그 다음에 여기 취미가 있어요. 어이 좋아하는 것이 많아서 어이 어이 할 수 있다가 아니면 행복하다. 어이 이유 없이 어이 행복하다. 거기는 커피 마셨어요. 여기는 오늘 비가 안 와서 행복합니다. 어이 점심 먹어서 여기는 점심 먹어서 행복합니다. 자 지금 자기가 이 행복하다 좀 맥 빠지고 싱거운 거 있죠? 이건 조금 좋은 거로 생각하세요. 다시 여기 이쪽 시작. 여기 왜 행복해? 이유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행복하지? 이유 말이야. 어?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왜 행복하지? 꿈이 있어. 꿈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으면 행복합니다. 지금은 왜 행복해? 지금은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여기 왜 행복해?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왜 행복하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할 조건을 무척 가지고 있는데 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행복한 이유를 찾아야 돼.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어도 돼. 가까이 하면 돼요. 두 눈이 보여서 행복하고 두 귀가 보여서 행복하고 하늘이 파라서 행복하고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학교에 다녀서 행복하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것들인데 그걸 잊고 살아요. 그걸 잊고 살아요. 자, 거기 왜 행복하지? 평범한 거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 대학생답게 멋진 거 하라 그러지만 왜 행복하지? 건강해서 행복. 대학생 수련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행복하고. 응. 행복. 네. 좋은 밤이 됐어요. 행복. 행복한 가정을 보내야 그 다음에 왜 행복해? 사지가 문제를 사지가 멀쩡해서 그 아주 중요한 거죠. 사지 멀쩡하다는 걸 행복하다고 느껴야 돼요. 왜 행복해? 아직 마음이 좀 남았는데 방이 나오세요. 왜 행복해? 건강해서 행복. 거기는 좋은 인연 만나. 거기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 거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
행복하다. 자, 한 번 더 하자. 왜냐 그러면은 안 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평소에 행복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행복인데 그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없는 걸 찾아가요. 아, 돈이 10억이 생겼으면 행복하겠다. 또는 뭐 장관이 돼서 행복하겠다. 그런다고요. 그건 엉터리에 틀렸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연수 다녀가가지고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그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건강해지기 위해서 인사는 다 먹죠. 좋은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학원 저녁에 2달, 3달 다니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바깥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건 멀리 있지 않고 평범한 데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꾸 어려운 걸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밥 먹을 때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고 엄마 볼 때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고 샤워할 때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고 버스 타고 앉아있을 때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다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쉬운 거. 자, 또 한 번 하자. 지금까지 안 한 거 뭐가 행복해? 웃을 수 있어요. 왜 행복해? 강의가 끝났어요. 강의가 치료해 주고 지금 왜 행복해? 왜? 부모님 사랑해. 세계에서 공부하는데 시간 가장 많이 넣고 돈 가장 많이 넣고 노력 가장 많이 넣는 나라가 어디냐 합니까? 대한민국. 외국 사람은 상상을 못해요. 한국처럼 교육에 돈 많이 집어넣고 애 많이 쓰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한국 교육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가는 엉터리 교육.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요.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요.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학생이나 이스라엘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처럼 한국 아이들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유태인들은 기가 막히게 없어요. 노벨상의 25%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이 인구의 3%밖에 안 돼요. 근데 부자의 대부분이 유태인이고 언론계를 장악하고 학계를 장악하고 아이비리그 학생이 40% 유태인입니다. 근데 가장 돈 많이 넣고 바보스러운 게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가장 현명하게 잘하는 것이 유태인은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면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인대 인수교육 강의 들었지만 듣고 치우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유태인처럼 되려면 머리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요. 나는 유태인 교육이라는 것에 감탄해서 유태인 친구를 10년간 내가 컨설턴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삼보 컴퓨터에서도 컨설턴트를 쓰고 그 다음에 데이컴 촬영할 때도 컨설턴트를 쓰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도 가고 그 친구들도 보고 그런데 그 친구들 봤더니 이래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근데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어요. 그 숙제를 홈워크라 그러고 리서치라고 해요.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숙제하는 걸 갖다 홈워크를 한다. 안 하고 프로젝트를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버스 회사를 잘 운영하느냐가 숙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노트 들고 가지고 버스 회사 차장면 인터뷰하고 운전기사 인터뷰하고 또 버스 회사 사장 인터뷰하고 승객 인터뷰하고 레포트를 만들어요. 내 친구 이름이 유다 켈러인데 하루는 유다 켈러인데 국민학교 6학년 아이가 학교 숙제를 가지고 자기인데 상담하러 왔대요. 그 숙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공해를 없애느냐가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의 숙제예요. 그 유다 켈러가 봤더니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해도 되겠대요. 이게 유태인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생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달달 배우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머리로 생각해야 돼요. 경제학 공부를 하다가 경제학 달달 배우는 게 아니고 경제학이 왜 필요한지, 경제학이라는 게 무엇을 쓰는 건지, 경제학의 한계가 뭔지, 경제학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자기 머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람 되는 법,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그걸 그냥 막 가만히 앉아 듣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 중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머리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해봤지만은 행복하다 그래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런데 평소에 행복하다는 걸 생각해 본 일도 없고 행복하다는 실천을 이지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물으니까 당황스러워. 왜 지금 할 얘기 뭐 가지지 할배가 자꾸 이렇게 지금 물어서 할 얘기가 뭐라.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열의가 있으면 내가 한 유튜브를 끝까지 보세요. 그게 교훈이 다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 대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가처럼 재령이가 우리 일가의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는 법을 배워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사는 방법이라는 게 지극히 간단하대요. 지극히 간단해요. 우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그러고 진짜 그걸 느끼면 80%는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네가 애인이 하나 생겨서 엄마한테 데려왔어. 그럼 엄마는 설레지. 아들이 지금 며느리 감을 데려오고. 그랬을 때 만약 자네 엄마가 그 학생은 어떤 대학교 다니노? 부모는 뭐 하노? 집에 재산은 얼마고? 이렇게 물으면 그는 껍데기 먹는 거예요. 그 사람 된대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 그럴 때 만약 대답하기를 내가 사귀면 걔는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남의 입장 생각을 하고 나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입장 생각하고 내 입장 내가 데이트하다가 30분 늦게 갔는데 자기 입장 생각하면 화냈을 거예요. 근데 내 입장 생각하니까 혹시 무슨 사고나 하나 무슨 문제가 안 생긴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걔는 항상 행복해요. 항상 명랑하고 모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소한 일도 좋게 생각해요. 교통사고나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병을 갔더니
두 다리가 다 안 붉어지고 한 다리만 붉어져서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모든 걸 잘 생각해.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야, 네 연애 잘했다. 괜찮아,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항상 행복하다. 이거 생각하고 진짜로 행복을 느껴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항상. 이거 끝나고 버스 타고 가면서 행복하다 그러고 하고, 이거 끝나면 점심 먹을 텐데 그냥 물론 제 친구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친구하고 얘기 안 하면은 음식 먹으면서 음식 맛보면서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하는 사람마다 상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입장 안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왜 효도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부모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부모인데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인데 용돈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가 부모님이 뭘 생각하는지 항상 내가 생각. 그게 역지사항이다. 그 다음에 친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항상 상대를 내 외손자가 하나 있는데 나는 내 손자 손녀를 한 달에 1시간씩 모여놓고 인성교육을 합니다. 한 달에 1시간씩. 그런데 내 손녀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보험에서 출연했잖아요. 할아버지, 저는요 할아버지 가르친 대로 했더니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뭘 어떻게 했는데 할아버지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이 있으면 5% 덜 갖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5% 더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